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거리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노래를 부르며 광장을 뒤덮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노래가 다름 아닌 한국의 음악이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본 유명 기자는 한국의 음악은 클래식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리 음악가 에리히 슈타인입니다. 저는 항상 서양 클래식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 이 땅 비엔나가 낳은 위대한 작곡가들이죠.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예술의 중심은 바로 여기라고요. 그런데 요즘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바로 한국 음악 때문이죠. 한국 음악 그게 뭐죠? 기계적인 비트에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멜로디. 저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듣기 싫고 공장에서 찍어낸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유행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 이상한 노래 말고 한국이 내세울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정체 모를 노래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 하다니. 역사도 없는 그런 음악을 예술이라 부르다니.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그날도 저는 슐라텐 광장 근처에서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관중이 모여들었고 서양 클래식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젊은 한국인 관광객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BTS 노래도 연주해 주실 수 있나요?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K-팝이라니요. 그들은 정말 음악의 깊이를 모르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가치 있는 음악만 연주합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죠. 그들의 실망한 표정을 봤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국 음악은 제 수준에 맞지 않았으니까요. 관광객들이 떠나고 저의 오랜 친구 제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정말 완고의 슈타인. 언젠가는 내 편견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서양 클래식의 우월함은 역사가 증명하니까. 하지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가장 경멸했던 한국 음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다음 날 아침 제인이 저희 아파트로 찾아왔습니다. 들뜬 표정으로 2장의 티켓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콘서트에 같이 가자. 비엔나엔 좋은 공연이 많으니 당연히 기대했죠. 무슨 공연이야? 혹시 바흐 인벤션? 하지만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정시연이라는 한국 성악가의 오스트리아 순회 공연이야. 제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한국 음악? 또 그거야? 그건 진짜 예술이 아니야. 저는 웃으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한국 음악을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들어볼 필요도 없어. 베토벤의 깊이에 비할 바가 아니야. 하지만 제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형편없다고 느껴지면 티켓값은 내가 낼게. 그냥 한 번만 와줘. 그녀의 진지한 눈빛에 결국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정말 별로면 중간에 나올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도나우 강변의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문화센터 입구에는 한글로 된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오스트리아어로 번역된 제목이 있었습니다. 정시연 아리랑의 울림. 아리랑이 뭐야? 저는 물었고 제인은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야. 수백 년의 역사를 가졌지. 저는 웃으며 말했죠. 베토벤의 교향곡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녀는 말없이 저를 공연장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공연장은 관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인들 그리고 아시아인들도 꽤 보였습니다. 팔짱을 낀 채 무대를 바라보며 저는 얼마나 지루할지 궁금했습니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한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고전적인 한국 의상이 아닌 세련된 블랙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었죠. 정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서 조용히 인사한 뒤 첫 곡은 한국의 영혼이 담긴 아리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얼마나 별로인지 들어보자. 하지만 그녀의 첫 소절이 공연장에 울려 퍼지자 저는 얼어붙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맑고 깊은 음색. 단순하리라 생각했던 멜로디는 의외로 섬세하고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선율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상했습니다. 처음 듣는 노래인데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지 낯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는 애써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정시연의 고음이 솟구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느껴진 전율. 클래식을 들을 때만 느끼던 감동이 아리랑을 통해 다시 찾아왔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어느새 함께 일어서 있었고 제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땠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아리랑의 선율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연장을 나서며 도나우 강변을 걸었습니다. 비엔나의 밤은 평소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지만 오늘 밤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있었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집에 도착한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랐지만 평소처럼 베토벤이나 쇼팽을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기억을 더듬어 아리랑의 멜로디를 따라 쳐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비엔나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세계가 열리고 있었죠. 한국의 아리랑이 제 음악적 지평을 넓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슈테판 대성당 근처 광장. 비엔나의 클래식 향기가 가득한 거리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자리에 피아노를 놓았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관광객들은 이미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피아노 의자를 조절하고 악보를 펼쳤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획했던 라흐마니노프가 아니었죠. 제 손가락은 자기 의지를 가진 듯 아리랑의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나 왜 이걸 연주하고 있는 거지? 당황해서 손을 멈추려 했지만 멜로디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제 영혼이 그 노래를 원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냥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곡 그대로 연주했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감정이 담긴 그 선율. 그런데 곧 제 클래식 훈련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화성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멜로디에 작은 변주를 더했죠. 눈을 들어보니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제가 늘 연주하던 베토벤 슈베르트 리스트와는 다른 반응이었죠. 어떤 이들은 눈을 감고 음악에 빠졌고 어떤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주에 점점 더 깊게 몰입했습니다. 이상했죠.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한국 음악을 무시하던 제가 지금은 그 음악 속에 푹 빠져 있었던 겁니다. 제 손가락은 마치 오랫동안 이 곡을 연주해온 듯 자연스럽게 건반 위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주변은 수십 명의 사람들로 둘러싸였고 비엔나 시민들 관광객들, 근처 카페의 손님들 심지어 상점 주인들까지 발걸음을 멈추고 제 연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음악의 경계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서양과 동양 클래식과 민요 과거와 현재. 그 모든 구분이 의미 없어졌습니다. 남은 건 오직 순수한 음악의 감동뿐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갈 무렵 저는 다시 원곡의 단순한 멜로디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흩어지고 잠시 조용한 침묵이 흐른 뒤 폭발적인 박수가 비엔나 중심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 소리 속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희미했지만 점점 또렷해지는 그녀의 노래. 아리랑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그곳에는 어제 저를 놀라게 했던 성악가 정시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노래하고 있었고 그 목소리는 제 피아노 위에 완벽히 어우러졌습니다.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연습해온 사람들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음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그녀의 목소리에 맞춰주며 높은 음엔 부드러운 화음을, 낮은 음엔 안정적인 베이스 라인을 더했죠. 우리의 음악은 오래된 대화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관객들은 놀라움에 찬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곧 그들의 얼굴엔 감동이 번져갔습니다. 몇몇은 눈을 감았고 어떤 이들은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죠. 정시연과 제 음악이 비엔나의 광장 한가운데 퍼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관광객들, 지나가던 시민들, 근처 레스토랑의 손님들까지 그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호기심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깊은 감동으로. 한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자부심이 함께 깃들어 있었죠. 자국의 민요가 오스트리아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다는 건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였을 겁니다. 그때 한 한국인 관광객이 조심스럽게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그러다 점점 자신감을 얻으며 커졌죠.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어느새 비엔나 광장에는 1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함께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몰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가 되어 노래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에 맞춰 피아노를 연주했고 한국어 가사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음악이 담고 있는 감정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시연은 이 즉흥적인 합창을 지휘하듯 인도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아마추어들의 노래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광장은 마치 거대한 콘서트홀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오스트리아인, 독일인, 일본인, 미국인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음악에 빠졌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저는 정시연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엔 놀라움, 감동, 감사가 담겨 있었고 저 역시 똑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음악을 무시하던 제가 오늘은 수십 명의 한국인들과 함께 그들의 민요를 연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합창단은 점점 더 커졌고 그들 중 일부는 서로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벽한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고 공기 중으로 흩어졌을 때 폭발적인 환호와 박수가 터졌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고 비엔나의 중심 광장은 하나의 음악 축제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의 즉흥 공연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리랑의 멜로디는 단순히 제 머릿속에 맴도는 것을 넘어 제 영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느낌이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연주 레퍼토리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라흐마니노프와 쇼팽 사이 조심스럽게 아리랑을 끼워 넣었고 점차 다른 한국 전통곡들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시연에게 연락해 한국의 민요와 가곡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죠.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서양 클래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화성 구조 때문이었죠. 하지만 차츰 그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서양 음악엔 없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비엔나의 거리 공연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모차르트의 소나타 다음에 아리랑을 연주했고,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다음에는 고향의 봄 같은 한국 가곡을 연주했습니다. 관광객들, 특히 한국인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자국의 노래가 비엔나 거리에서 울려 퍼진다는 것에 그들은 감동했고, 항상 풍성한 팁과 따뜻한 인사를 남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보상은 음악을 통한 연결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곧 깨달았습니다.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가 아니었습니다. 한민족의 고난과 희망이 녹아있는 노래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제인이 연주를 보러 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베토벤에서 아리랑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 보더니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클래식만이 최고라고는 말 못하겠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틀렸어. 음악은 국경을 초월하는 거야. 형식이나 기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거지. 제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깨달았구나. 모든 음악엔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어. 우리가 할 일은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뿐이야. 그 순간 제 음악적 세계관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서양 클래식만이 진정한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음악이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그 단순하고도 깊은 진리를 믿게 되었죠. 그것이 세련된 소나타든 단순한 민요든 상관없습니다. 그 후로 저는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의 플라멩코, 아르헨티나의 탱고, 인도의 라가까지.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리랑은 특별했습니다. 그 노래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편협했던 제 마음을 열어준 열쇠가 되었죠. 이제 저는 매일의 연주에 아리랑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날 비엔나 광장에서 있었던 즉흥 합창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정시연은 이제 소중한 친구이자 음악적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제 거리 공연에 함께했고, 저는 그녀의 콘서트에 반주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서양 클래식과 한국 전통음악을 융합한 새로운 스타일의 무대를 만들어갔습니다. 그건 단지 장르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경계를 허무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문화와 전통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피아노 연습을 시작하기 전 조용히 아리랑을 연주합니다. 그 단순하면서도 깊은 선율은 제 하루를 여는 의식이 되었고, 그때마다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깁니다. 음악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제가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제인이 숨가쁘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에리히, 너 유명해졌어. 너의 아리랑 연주 영상이 SNS에서 난리야. 누군가가 비엔나 중심광장에서 열린 그날의 즉흥 아리랑 공연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올렸고, 그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비엔나 한복판에서 그들의 민요를 함께 부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연주였기 때문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의 공연기획사로부터 초청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리랑 유럽 순회 연주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한국 전국 투어를 제안받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낯선 문화, 낯선 언어. 하지만 정시연의 격려 덕분에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음악의 대사가 된 거예요. 이 여정은 분명 당신 삶을 더 넓혀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공연은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무대에 올라 아리랑의 첫 음을 연주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히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천 명의 목소리가 서서히 하나의 선율로 합쳐지는 순간 그 압도적인 감정의 파도에 저는 연주를 멈출 뻔했을 정도였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리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공통 언어였던 것입니다. 한국의 공연은 전국 투어로 이어졌고 부산, 광주, 대구, 전주, 강릉 도시마다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와 노래로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는 조금씩 다른 아리랑이 존재했습니다. 밀양 아리랑,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연주했습니다. 마지막 공연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야외 콘서트로 열렸습니다. 수만 명의 청중이 모였고 놀랍게도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대에서 정시연과 다시 한번 함께했고 우리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시작된 그 감동의 순간을 서울의 밤하늘 아래 다시 완성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무대 뒤에서 한 90이 넘은 한국인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노래를 세상에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엔나로 돌아온 뒤에도 아리랑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음악가들과 함께 협업하며 아리랑의 선율에 각 나라의 감성과 색깔을 입혔고 이제 아리랑은 저의 연주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삶의 테마곡이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공연장에서, 학교와 극장에서 사람들은 이제 이 멜로디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멜로디가 주는 감동은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리랑은 이제 단순한 한국의 민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보편적 언어, 경계를 넘는 진짜 음악의 얼굴이 되었습니다.